저는 얼마 전 하나뿐인 외동 아들을 장가보낸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을 정도로 너무나 바래왔던 결혼이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온전히 축복할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저는 예비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동네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살고 있어서 우리 동네에 나이트라고는 딱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완전 20대 어린 친구들이 가는 나이트고 나머지 한 곳은 저희 같은 중년부터 젊은 친구들까지 다 같이 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희 친구들은 죄다 남자 놈들이고 신나게 춤추고 놀고 있었는데 스테이지에서 한 젊은 아가씨가 너무나도 흥겹게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다들 아무리 나이 상관없이 노는 곳이라고 해도 젊은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었습니다. 노래가 바뀔 때마다 어떤 음악에는 발랄하게 어떤 음악에는 매혹적으로 춤을 추는 그 모습에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보다 한참은 더 어려 보이는 아가씨였지만 그런 나이 차이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나이트 아니겠습니까? 저는 웨이터에게 팁을 주고 춤을 추고 있는 저 아가씨와 부킹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고 아가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웨이터에게 이끌려서 제 옆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예쁘더라고요. 나이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운동을 하는지 탄탄한 몸매에 약간은 까무잡잡한 피부가 잘 어울리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나이도 잊고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하며 친해졌어요. 의외로 그녀도 연상의 남자에게 거부감은 없어 보였고 그 덕분에 같이 술도 마시고 블루스 타임에는 같이 두 손을 잡고 춤도 추었습니다. 이대로는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2차로 술을 한 잔 더 먹자고 그녀를 데리고 나왔고 단둘이서 근처 포차에서 한 잔을 더 마시고 그녀와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녀의 춤만큼이나 열정적이고 흥건한 밤이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느낌에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서로가 서로의 나이 차이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저희 둘은 모든 것이 잘 맞았고 제가 결혼만 하지 않았다면 나이가 10살만 더 어렸다면 바로 나와 결혼해달라고 프러포즈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운명의 상대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둘 다 별다른 말 없이 각자의 집으로 헤어졌는데 번호라도 물어볼까 하다가 이런 예쁜 아가씨와 하루 즐겁게 놀았으면 그만이지 미련을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쿨하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와 회사도 다니고 열심히 살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의 그녀와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저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고 지금까지 살면서 다양한 여자를 만나고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 정말 그녀와 보낸 그날 밤은 너무 특별했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다시 만나고 싶어서 한동안 주말마다 그 나이트를 찾아갔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그녀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웨이터를 붙잡고 물어봐도 그날 이후로 그녀를 본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마치 신기루처럼 제 앞에서 사라져버린 그녀를 그리워하며 날이 갈수록 제 상사병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찾아다니던 이상형의 그녀를 제 아들이 데리고 올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라니 더욱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그녀는 서로를 한눈에 알아보고 당황스러운 얼굴이 되었지만 아들과 제 아내에게 들킬세라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식사를 마치고 아들과 아가씨를 보내놓고 나서 떨리는 가슴이 도무지 진정되지 않더라고요. 그 아가씨와 따로 이야기라도 해보고 싶었지만 상황과 분위기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들이나 아내가 제가 며느리와 나이트에서 만나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저희 가정은 물론이고 아들의 가정까지 모두 엉망이 되어버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그날부터 걱정이 되어 밤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예비 며느리가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해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고 제 욕심이 아들의 인생까지 망쳐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광고 전화라는 생각에 받지 않을 테지만 왠지 모르게 이 전화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받았더니 역시나 바로 그 아가씨였습니다. 제 아들에게 번호를 물어봐서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일단 둘이 조용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외딴 곳의 카페에서 아가씨와 둘이 만났는데 서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로 다시 만날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라 어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서로 아무런 말이 없이 커피만 홀짝이고 있다가 결국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제게 하는 말은 간단했습니다. 제 아들과 결혼을 무조건 하고 싶고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은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원하던 일이라 잘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제 못난 과거 때문에 아들의 앞길을 막고 싶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제가 바라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그 말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뭐든지 다 하겠다는 말이라면 제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는 건지, 그녀도 혹시나 과거의 그날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저 그녀가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커피를 다 마시고 그녀를 제 차에 태우고 나왔습니다. 워낙 외진 곳에 있는 카페라서 그런지 근처에 조용한 숙박업소들이 참 많더군요. 아마도 불륜 커플들의 데이트 코스인 것 같았는데 저희는 불륜은 아니었고 무슨 관계인지 참 애매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차를 몰고 그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가니 그 아가씨도 이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는지 거부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만약 이런 건 아니라고 싫다고 했다면 바로 사과를 했겠지만 그녀의 침묵은 제게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고 여겨졌어요. 제가 차에서 먼저 내리자 한 10초 정도 그대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그녀는 뭔가 결심한 듯한 비장한 표정으로 저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저를 따라 방으로 들어온 그녀는 문을 닫자마자 오히려 자기가 먼저 제게 거칠게 달려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만나고 싶었다고요. 예비 며느리가 의외의 말을 하며 제게 달려들었고 저희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지만 그녀도 저만큼이나 저를 원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런 아가씨를 안아주며 제 머릿속은 죄책감과 묘한 흥분으로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몇 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간 것처럼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저만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도 그날 밤을 못 잊고 저와 다시 만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서로 마주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며 오랜 시간을 지냈던 것이었어요. 비록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이렇게라도 얼굴을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지금은 다음 달이면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느리에게 선물로 가방을 사준다, 목걸이를 사준다고 하는 핑계로 대놓고 당당하게 그녀와의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둘이 된 것 같다며 웃는 그녀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아들과 제 아내가 모르게 끝까지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싶네요. 사람 일이라는 건 한 치 앞을 모르지만 어차피 만나게 될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다시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운명의 상대가 찾아오는 그날을 기다리며 다들 즐거운 인생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